내 상처와 내 분노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회복 중에 외도 기억으로 괴롭다면 이렇게 하세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마인드 디톡스 마음 관리 질문 게시판에 회복을 결심하고 살다가 유채기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를 때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늘 대면 상담을 하러 온 남편분도 해당 내용으로 저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참 그렇지만 착한 유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눈치도 보는데 바람난 아내가 그래도 납작 엎드리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응해 주는데도 남편은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가끔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미쳤을 때의 행동과 상간녀와 놀아났던 시간들이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상간녀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짧은 외도 기간과 증거 부족으로 상간 소송을 하지 못해서인지 화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네, 상간 소송을 해도 바람피던 시절 남편의 말과 행동들이 또렷이 기억이 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소송조차 못하고 상간녀에게 어떤 응징이나 복수를 하지 못했다면 더욱더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간 소송을 거의 대부분 하셨거든요. 그래도 가출은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이혼 소장은 안 보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애써 다독여 보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사죄를 하거나 나를 사랑해주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채워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 일상을 평온하게 누리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저 인간은 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죄책감도 없는 인간이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아픈데 넌 왜 그렇게 멀쩡하니?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유책 배우자에게 어떤 식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공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글에 우리 마디 회원님들이 댓글로 답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모두 회복하시는 분들이시고 경험자들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촉베이를 하게 된 듯합니다. 여기서 촉베이는 술을 자주 마시는 그 자들의 경상도 방언인데요. 저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술도 열심히 먹고 새벽에 귀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실행합니다. 새벽에 귀가하는 건 안 좋은 거겠죠? 네. 두 번째, 상간년을 개박살 내주고 유체기도 나름 스트레스 받고 납작이로 살고 있어도 회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님은 상간소도 못하고 유체기가 달래서 얼렁뚱땅 넘어간 케이스라 그 분이 더 쌓여서 더 하시겠죠? 얼마나 열 받으실지 짐작이 됩니다. 상간소를 했던 안 했던 회복의 키 포인트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입니다. 유책에 대한 마음과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취미생활, 공부, 여가 즐기기 등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하시다 보면 유책은 아내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책이가 못마땅하고 수준 낮음에 실망스럽고 이전 고통이 생각나도 유책 배우자와 관련한 것들이 그닥 나에게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저는 바람폈던 남편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고 ATM 기기로 아이들의 아빠로 가장으로 존중하고 살고 있는데 애정이나 기대감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한 번씩 욱 하고 올라올 때는 욕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마디생활, 촉배이생활, 직장생활을 함께 같이 하니 나름 수월하게 사라집니다. 님이 좋아하는 일, 님을 위하는 일, 뭐든 집중해서 즐겁게 하시고 성취감을 느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간소송을 할 방법도 계속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적으신 내용이 그냥 교과서 같이 잘 적으셔가지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세 번째. 2년, 아니 죽을 때까지 그게 어디 잊혀지나요? 불쑥불쑥 떠오를 땐 죽이고 싶게 원망스럽고 꼴도 보기 싫죠. 두 연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잃은 게 없이 잘 살거든요. 죄책감 1도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유채기를 볼 때는 저게 인간인가 싶습니다. 당한 배우자만이 가슴 아리를 하는 거죠. 네 번째, 그냥 뭐든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연놈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우라통 터지고 다들 그렇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저도 문득 그때가 떠오릅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근데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안 좋은 생각을 복습하고 있구나. 를 깨닫고 빨리 다른 생각이다 모션을 취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듣거나 날 위해 뭐 해줄까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년이 지나도 자주 떠오르고 상기하게 되지만 영구 기억으로 남겠지만 그래도 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해볼 걸, 이런 후회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요. 힘들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여섯 번째, 유책에게 관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유책이를 사랑하지 마세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유책이가 상간녀에게 한 행동을 애정의 표시라고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호기심과 쾌락을 얻기 위한 일탈, 발정의 표시였을 뿐입니다. 해석과 관점을 바꾸면 좀 더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이제 거의 4년이 되어 갑니다. 딱 3년 반, 그냥 대충 살아요. 너무 열심히도 살 필요 없고, 아, 몰라. 대충 그 마인드로 사니까 또 아무렇게나 대충 사라지네요. 너무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미 벌어진 일로 나를 그만 힘들게 하세요. 네, 이분 댓글에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 닉네임은 열심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여덟 번째, 회복은 결심이 문제인 듯 합니다. 결심 자체를 굳이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찌질이지만 같이 더 살아봐야지 하는 느슨한 마음을 가지세요. 기대는 적고요. 가끔은 흘리지 않고 밥 먹는 거, 양말 뒤집어 벗지 않는 사소한 것에도 고맙고 이쁘게 생각하시고요. 네가 더 잘해야 한다. 내 회복은 너에게 달렸다. 등등의 그 이상의 기대와 마음을 가지시면 일단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이상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무슨 말씀을 추가로 더 해드릴 부분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하면서 남편은 돌아왔는데 정작 나는 더 괴롭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간녀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억나고 상간녀에게 해주었던 선물 등 지극정성으로 해주었던 그것들, 그 말투. 원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었던 것을 상간녀에게는 다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나도 그 대접 똑같이 받고 싶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절망하게 되고 남편을 닥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이때는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상간년가 끝나고 당장 아내분에게 지극정성으로 너무 잘해줘도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상처와 내 분노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것들을 하나둘 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빠지고 바람핀 남편의 행동에 관심이 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 내용이 앞부분에서 댓글로 달아주신 아내의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곱씹지 말고 일단 나부터 챙기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우리들이 바꿀 수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